1740년대 중반, 지금의 아일랜드 중부에 위치한 클럽 맥노이즈 수도원. 그날 하늘 위에서 벌어진 일은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고대 아일랜드의 연대기, 특히 울스터 연대기와 아일랜드 연대기에는 놀라운 사건이 짧게 기록되어 있다. 수도원 위 하늘에 배가 나타났다. 기록은 간단하다. 구름 위를 배가 지나갔고 그 위에 선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배의 닻이 수도원 지붕에 걸리는 바람에 선원이 하강하여 닻을 풀고 다시 배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다. 이 전설은 당시 수도사였던 핀탄에 의해 전해졌고 이후 여러 필사본과 라틴어 문서로 남아 지금까지 전해진다. 그날 하늘은 흐렸고 수도원 근처에는 아침 기도 시간이 각 끝난 고요함이 감돌고 있었다. 수도사들은 정원 주변을 돌며 묵상을 하거나 사본을 필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름 위에서 금속성 반짝임이 보였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었다. 목격자 중 한 명은 라틴어로 이렇게 적었다. 하늘은 열렸고 그 위에서 나무도 철도 아닌 배가 미끄러져 왔다. 이 사건은 수세기 동안 수도원 구전으로 전해지며 다양한 버전으로 변형되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닻에 걸린 선원이 지상의 수도사들과 눈을 마주쳤고 다른 이야기에서는 닻이 땅에 닿았을 때 쇠사슬 소리가 울렸다고도 전해진다. 일부 기록에서는 그 배가 구름 뒤에 사라지기 전까지 몇 분간 정지 상태로 떠 있었다고 묘사되기도 한다. 단순한 신화일까? 아니면 고대인이 실제로 목격한 어떤 공중 비행체였던 걸까? 이 사건은 세월이 흐르며 다양한 변형된 이야기를 낳는다. 어떤 버전에서는 배가 하늘에서 낚싯줄을 들이우고 있었고 지상의 주민이 그 줄을 잡아당기자 선원이 떨어졌다고 한다. 떨어진 선원은 공기 속에서 질식했다고 묘사된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고도, 기압, 산소의 개념과 관련이 있는 묘사일 수 있다. 오늘날 과학적으로 보자면 높은 고도에서의 기압 차이 혹은 산소 부족에 따른 생리적 반응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것이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 목격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의미는 무척 다르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보고는 중세 유럽을 넘어 고대 동아시아와 남미 지역의 기록에서도 발견된다. 예컨대 11세기 중국 송나라의 송사에는 하늘에서 은색의 수레 같은 것이 떠다녔고 낮게 내려와 마치 공중을 부유하는 듯 움직였다. 중국의 수도였던 개봉 인근에서 발생한 목격담으로 그 외형과 움직임이 매우 비정상적이었다고 전해지며 중국 고대 천문학자들은 이를 기이한 구름 혹은 용의 흔적으로 보기도 했지만 일부는 하늘의 이물체라는 용어를 사용해 명확히 구분되어 전해진다. 또한 페루의 안데스 지역의 고지대에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승 속에 하늘에서 거대한 불빛이 떨어졌고 그 안에서 금속 조각들이 튀어나왔다 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특히 잉카 문명 이전에 존재했던 티아후아나코 또는 와리 문화권에서 기록된 이 전승은 고대 석조 벽화나 석상에서 묘사된 하늘을 나는 디스크형 물체와 함께 언급된다. 현지 민속학자들은 이를 별똥별이나 운석낙하로 해석해왔지만 해당 전승에서 반짝이며 움직였다, 구불구불한 경로를 따라 날았다라는 묘사는 자연 현상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게다가 현지 주민들이 그 금속을 만졌을 때 화상을 입었다는 전승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중세 문학 연구자 존 캐리는 이런 고대 전승을 단지 상징으로 보기보다는 당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관측된 이상현상을 설명한 시도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하늘을 나는 무언가를 보았고 그것을 그들이 알던 배에 비유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9세기 프랑스의 리옹 수도원 연대기에도 등장한다. 당시 수도원장 테오도르는 기록에 남긴다. 하늘에 떠있는 나무 배가 성당 첨탑 근처에 멈췄고 안에서 흰옷을 입은 자가 나와 뭔가를 손질하다 사라졌다. 놀라운 점은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유럽 전역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9세기 아일랜드, 12세기 프랑스, 14세기 독일 등지의 수도원 연대기에는 하늘에 배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간헐적으로 남아있다. 이들 사건도 역시 공통적으로 닷, 선원, 공중정지 등의 요소를 공유하고 있어 더욱 흥미롭다. 현대 고고학자 베리 컬리프 교수는 이와 관련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고대인의 언어로 남긴 관측을 현대적 언어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실제로 하늘에서 어떤 비행체를 봤을 수 있다. 또한 BBC 다큐멘터리에서 민속학자 에반 헤딩햄은 이 사건을 소개하며 수도사들의 기록은 과장되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허구로 보기는 어렵다. 이건 신화와 관측 사이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사례다라고 말한다. 이 사건을 오랜 시간 연구해온 UFO 연구자 자크 팔레 박사는 저서 패스포트 마거니아에서 클럽 맥노이즈의 사건을 비유적으로 언급하며 이런 고대 기록 속에 우리가 놓친 중요한 정보가 있을 수 있다. UFO 현상은 단지 현대적 사건이 아니라 오랜 인류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현상이다 라고 강조한다. 최근에는 수도원 유적지 인근에서 고대 아일랜드 기술 수준을 초과하는 정밀 금속 조각이 발견되었다는 고고학자의 주장도 있었다. 이는 아직 학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논의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다. 특히 수도사들이 묘사한 닻의 모습은 흥미롭다. 그것은 단순한 나무 닻이 아닌 갈고리 모양의 금속 구조물로 묘사되어 있으며 고대 아일랜드에는 그런 정교한 금속 가공 기술이 없었다는 점에서 의문을 자아낸다. 일부는 이것이 단지 구름이나 성층권에서의 대기 현상을 배의 형상으로 착각한 것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그 설명만으로는 닻이 구조물에 걸렸다는 상세한 묘사, 선원의 하강 그리고 질식 등 구체적인 디테일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이 사건을 관찰자 이론과 연결짓는다. 이 이론은 고대부터 외계 존재 혹은 고등 문명이 지구를 관찰해 왔다는 가설이다. 그들이 특정 문명이나 문화권이 전환점을 맞을 때 간헐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고고학자 알렉스 리처드슨은 수도원 일대에서 발견된 금속 편이 지구상에서 채굴되지 않은 합금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물론 과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반박을 제기하고 있지만 클론 맥노이즈 사건의 신빙성을 더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주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해당 지역의 기후 데이터와 당시 연도계 분석을 통해 당시 이상기후 현상이 없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즉, 자연 현상으로 보기엔 어려운 조건이 형성돼 있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클론 맥노이즈였을까? 당시 이 수도원은 아일랜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적, 학문적 중심지 중 하나였다. 그곳의 수도사들은 글을 쓰고 별을 관찰하고 고대 기록을 보관하며 지식을 계승하고 있었다. 그런 장소에 어떤 존재가 관심을 보였다면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최근엔 다수의 다큐멘터리와 방송 프로그램들이 이 사건을 조명했다. 넷플릭스 시리즈에서도 이 이야기가 다루어졌고 해설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건 고대의 상상력이라기보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기술의 목격일 가능성이 더 크다. 한편 현대 천문학자 앨런 윌트셔는 인공위성 궤도 이론을 빗대며 클론 맥노이즈 상공에서의 회전 주기와 고도를 계산한 결과 실제로 특정 공전 주기에 해당하는 정지 상태가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는 고대인이 적절한 날씨 조건에서 낮은 궤도를 도는 비행체를 볼 수 있었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교사학자 리사 도어티는 아일랜드 수도원 전통에서 하늘과 연결된 존재에 대한 상징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하며 클론 맥노이즈 사건도 그 연장선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기록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 상징 구조와 당시의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현대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토론이 활발하다. 레딧의 UFO 포럼에서는 이 고대 기록이 실제 고대 UAP 사례일 수 있다는 분석이 100개가 넘는 댓글을 통해 이어졌으며 일부 유저들은 이 기록과 다른 고대 문헌 속 묘사 간의 유사성을 찾아내기도 했다. 트위터와 유튜브에서도 해당 사건을 조명하는 영상과 콘텐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음모론자들은 이 사건이 과거 외계 문명이 인류 문명을 점검하러 온 흔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 과학계의 입장은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한 상징이나 신화적 표현으로 해석하고 수도사들이 천문 현상이나 대기 광학 현상을 오해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기록의 구체성과 반복성을 근거로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비행체를 목격했을 가능성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 국방부가 UAP에 대한 관심을 공식화한 이후 이런 고대 사례들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건은 단지 환상으로 보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것이다. 닷, 선원, 질식, 상승 이 모든 요소들은 마치 기계적 작동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우리가 지금도 이 이야기에 주목하는 이유는 호기심만이 아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외부 문명 사이의 연결고리를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클론 맥노이즈의 비행선 사건은 현재까지도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논쟁의 대상이다. 종교, 역사, 고고학, 천문학, 그리고 초자연 현상 연구까지. 분야는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의 질문에 머문다. 그 배는 진짜였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존재를 어디까지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기록은 존재한다. 구술은 남겨졌다. 물리적 증거의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각은 지금도 퍼즐처럼 남아 해석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진실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아직도 하늘 어딘가엔 그날의 배가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른다.